심리학을 읽어주는 남자 멘탈리스트입니다. 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열 위치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20개의 단어장을 제시합니다. 둘째, 큰 소리로 시연하게 합니다. 셋째, 직후에 회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넷째, 결과를 보면 각 단어의 회상률은 목록의 위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목록의 중간보다 처음과 마지막에 몇 개의 단어가 가장 잘 기억되었습니다. 이를 선으로 나타내면 U자형이 그려지는데 계열 위치선이라고 부릅니다. 초두성 효과, 즉 초두 효과는 처음 항목이 더 잘 회상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장기 기억을 반영합니다. 신근성 효과, 즉 최신 효과는 끝부분에 있는 항목이 더 잘 회상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단기 기억을 반영합니다. 계열 위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기, 장기 기억고가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록의 앞부분에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보다 더 많이 시연되고 장기 기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록의 뒷부분에 있는 단어는 단기 기억에서 처리되고 있고 회상이 잘 됩니다. 인지 부조화를 보겠습니다. 의미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인지적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편한 감소 방안으로 태도를 행동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페스팅거 실험에서 보면 내적인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적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태도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실험이 재밌었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동을 취소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행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로는 여우와 신포도가 있는데 이는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폐암의 원인은 흡연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득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관성의 원칙을 사용한 전략. 일관성의 원칙은 작은 요구에 응하게 되면 후에 더 큰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작은 요구를 해서 그것에 응하게 하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더 큰 부탁을 하는 기법입니다. 낮은 공 기법은 불완전한 정보를 제시하여 동의를 얻고 우연을 가장하여 완전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둘째, 상호성을 사용한 전략. 문전박대 기법은 거절한 후 양보를 하게 하는 전략으로 과정을 보면 먼저 터무니없는 큰 요구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부러 거절하도록 만든 다음 그보다 받아들이기 쉬운 작은 요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덤 기법은 비싼 제품을 보여주고 바로 추가적인 제품을 주면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기법입니다. 셋째, 호감의 원칙을 사용한 전략. 대표적 전략으로 유사성과 아첨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서 우연히 있게 된 유사성을 계속 확인합니다. 아첨은 어떤 일을 잘했거나 끝마쳤을 때 상대방을 그 이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넷째, 희귀성 원칙을 사용한 전략. 비싸게 굴기 기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어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급하게 끝내기 기법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자성 예언을 보겠습니다. 의미는 타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 신념을 가지면 타인으로 하여금 기대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기대를 확증시키는 경향을 말합니다. 로젠탈과 제이컵슨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형성하면 인상과 일관된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행동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각자의 기대. 둘째, 표적 인물에 대한 지각자의 행동. 셋째, 지각자에 대한 표적 인물의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